아이 그만. 거기서. 그거지. 자, 얘들아 보세요. 아니 되죠. 민규가 제일 못하네. 자, 뭐 대부분은 선생님한테 다 여기 수업을 받아본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정식적으로 오늘 첫날이잖아요. 예. OT처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선생님은 다 알겠지만 책을 놓고 오는 거를 거의 불평합니다. 그래서 책을 무조건 가지고 다닌다 그렇죠? 만약에 책을 놔두고 왔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이제 숙제라는 것이 본인이 모르는 거를 본인이 딱 어떤 능동적으로 나 이거 꼭 질문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본인이 구상을 해와야 되잖아. 근데 종이 쪼가리 뽑아가지고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멍 때리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배웠던 거를 뭐 본인이 잘 옮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을 웬만하면 무조건 가지고 다니고 뭐 정 만약에 뭐 깜빡했다 하면은 뭐 뽑아가야지 어쩌겠니. 웬만하면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두 번째로 필기. 우리가 하는 수업은 개념 수업이에요. 맞죠? 딱 내가 막 문제풀이 수업도 필기해야 될 게 많은데 개념은 더더욱 필기할 게 많다. 알겠니? 그리고 내 성격상 뭐 대충 이건 이렇게 되니까 외워 이렇게 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해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크다. 그래서 뭐 연습장에다가 대충 그날 종이 쪼가리에다가 쓰고 뭐 수원도 했다가 수투도 했다가 뭐 또 뭐 확통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투만을 수투만을 위한 공책을 한번 준비하세요. 뭐 그게 저는 돈이 없어요 하면은 얘기해. 내가 그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필기 수투만을 위한 책 하나는 꼭 가지고 다니라 알겠지?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지. 오늘은 뭐 소등에다 쓰든가 말아서 하세요. 그래서 필기를 위해서 꼭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예.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되게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차별주의자예요. 알겠죠? 그럼 뭘 차별하냐? 나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당연히 내가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복습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내가 나중에 학기 중에 담임 선생님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으로 같이 뭐 너는 왜 이걸 왜 틀렸니? 뭐 이딴 걸 틀리면 어떡하니? 뭐 뭐라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은 되게 실력보다는 어차피 얼마나 잘 배워가느냐 이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막 열심히 수업을 해. 충분히 알아들어. 근데 다음 시간에 왔더니 다 까먹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게 예를 들어 처음에 웃어 넘기지만 나중에 내 머릿속에 저 새끼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그런 애가 뭘 찡찡대. 그럼 나는 별로 공감이 안 가. 하고 싶지가 않아. 별로. 왜? 예쁜 애들 많은데 열심히 하는 애들 많은데 걔 봐주기 바쁘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열심히 해. 열심히를 뭘 하냐?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그날 배웠던 거. 근데 수투는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 수투는 왜? 2학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리고 수투란 게 뭔지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 이제 여기서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대충은 알게 한 70%는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가 이제 여름방학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여름방학에 또 특강 같은 거 또 열린다고 적분 특강 이런 식으로 적분 좀 미흡한 거 또 이렇게 하고 채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2학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겨울방학에 수투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름방학이 겁나게 짧아요.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수투를 처음 배운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투 내신 조져. 그럼 수능까지 조질 수 있다. 지금 미리 해놔야 돼. 지금. 알겠죠? 하지만 숙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거는 수원 70, 수투 30 정도의 시간을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나 숙제를 그걸 고려해서 내줄 건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수투에 대해 난 잘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투가 수1은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수열 이렇게 거의 세 종에 대해 각기 다른 함수들에 대해 배우지만 그게 되게 어렵게 느끼거든. 근데 수2는 그냥 전체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좀 더 재밌을 수 있어. 근데 착각하게 된다. 아, 난 수투를 좀 더 잘해 이렇게. 근데 사실 엄청나게 어렵게 응용이 되는 게 수투거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잘 배워. 알겠죠? 그럼 오늘은 뭐야 이거? 아이! 오늘은 뭘 하느냐? 오늘은 가볍게 수투가 무엇인지, 극한이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할 거야. 알겠죠? 자, 공책 피세요. 없으면 종이 조각이 친구한테 받든가. 아직은 책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만 배워야 되니까. 알겠죠? 네. 개념 노트 줄 수 있어요. 받아. 몇 개요? 뭐 필요한 거. 잠깐만 받을 수 있죠. 잊어보면 안 될까? 하나 지금 해줘봐. 공동체 의식이 있어. 어려웠네. 진짜 잘 배웠어. 알아. 아니 이거 센스. 아무것도 안 해. 알아.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일단 큰 단원으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고, 자,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 기호예요. 우리가 명제에서도 비슷한 걸 봤죠, 그죠? 뭐 P면 Q이다 할 때 그때 화살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명제의 기호가 아니고 이 말뜻은 X라고 하는 어떤 값, 실수가 A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x가 a에 가까이 다가갈 때 이런 식으로 읽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x는 a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a에 가까이 다가가긴 하는데 A에 도달할 수는 없는 상태.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긴 가. 뭐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2.9999999 이런 식으로 3에 점점 가까이 갈 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고. 3이라고 어떤 X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 그런데 어떤 X라고 하는 실수값이 3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건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수 있겠지. 일단 지금 크고 작은 건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3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한쪽 방향에서 3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가까이 한없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3은 아니야. 3 자체는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X에서 A에 대해 다가간다는 거는 A가 아니면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자 여기에 lim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어요. 이제 이 말뜻은 뭐냐면 한없이라는 뜻입니다. 한없이. 한국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 말은 a로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고 졸라게란 뜻이거든. 한없이 가까이 가. 근데 a에 절대 도달할 수는 없어.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해돼요? 그때 우리는 fx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는 값으로 갑니다 라고 할 때,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어떤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둘을 짬뽕시키면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거예요. 근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y =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이 a, l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를 a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x값을 조작하겠다라는 거예요. x값을 a 쪽으로 보내겠다. 그때 fx는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거예요. fx는 보시다시피, 자 x가 이쯤에 있어요. 그럼 함수값이 여기 있을 거고요. x가 좀 더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럼 fx 여기로 갈 거고, x가 좀 더 a 쪽으로 다가가. 그럼 fx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x가 이쪽 방향에서 a로 간다는 거는 fx가 마치 l을 향해 들어가고 있죠. fx가. 마찬가지로 x가 예를 들어 a보다 작은 쪽에 있다 치면 fx가 위에 찍혔다가 이렇게 찍혔다가 이렇게 찍혔다가, 즉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x가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어떤 l 값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fx는 l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겠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특정 값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fx가 l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f가 l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f는 l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l이면서 l이 유지가 되면서 l로 가까이 다가가는 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l로 모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가 아니라 할지라도 a로 모이는 그 상황이 함수값이 계속 l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유지하면서 l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렴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가정에는 절대로 a가 아니다가 들어가야 돼. 가정에 x가 a를 포함해버리면 우리가 모든 어떤 극한의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따 배우겠지만.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건 fx의 개형에 따라, 이런 개형이라면 진짜 l로 모이고 있을 수도 있고, 얘는 l이면서 l로 가까이 다가간, l이면서 l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러한 녀석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는 l이다. 즉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 자, 리미트라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만약에 리미트라는 기호가 없어. 그럼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A는 B입니다 라고 하는 말뜻은 A랑 B랑 100%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지. 리미트가 없이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이 등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좌변과 우변은 일치합니다라는 말뜻이지. 맞아요? 그런데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리미트가 붙으면 좌변과 우변이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야.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야.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뭔 차이인데? 수렴은 같을 수도 있지만 L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말뜻이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극한 이건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해요. F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가지고 있는 그 극한 값이 B라는 이야기지 fx 이꼴 그러니까 fa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값이 B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쌤 그게 뭔 소리예요? 쌤 지금 봐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따 배우겠지만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f5는 함수값이 뭐예요? 2예요. 이해돼요? 그렇지만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는 1이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5로 가까이 다가가 그때 이 함수값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읽어주는 게 리미트가 있을 때의 등호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데이터는 극한값이지 함수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함수값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함수가 A로 모일 때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수렴되는지에 대한 등호인 거지 그 I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 개념 자체를 일단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했나요? 뭐만 더 설명해 주세요. 내려가겠다. 자 보세요. x가 a로 가까이 가. 근데 우리는 자 봐봐. f가 l로 갈 때는 이렇게 써요. 수식으로 이렇게 써.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등호라는 쓰임새를 일치한다라는 쓰임새를 썼잖아. 그치? 그런데 리미트가 딱 붙는 순간 등호의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등호의 의미가. 이해돼요? 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 방금 배웠잖아.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라 배웠잖아. 지수 위에 있는 순간 의미가 약간 달라진다고. 그런 것처럼 같은 기호라 할지라도 그냥 A하고 B랑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이 둘은 같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네는 X가 A로 가까워질 때 F라고 하는 그 함수 값이 향하는 곳이 B라는 이야기지 F에 A를 딱 집어넣은 그 함수 값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레가 얘입니다. 발레가. 이해돼요? 함수는 실제로 X가 얘를 쭉 따라가요. 함수는 쭉 얘를 모여. 그래서 쭉 모이잖아.
5가 아닌 채 5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영원히 1에 닿지 않지만 1에 가까워져 가. 하지만 그게 F1이라고 하는 그 함수값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fx가 예를 들어 1로 향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f가 1로 모입니다 라는 뜻이지 f가 1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야. f의 극한으로 보냈을 때 1로 모입니다 라는 이야기지 fx가 딱 1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1에 도달할 수가 없어.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고 있지가 않아. 얘는 1에 향해 간다는 거지 1이 될 수가 없는 녀석이야.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이게 이제 수렴의 정의예요. 이해돼요? 두 번째, 수렴하지 않는다. 발상.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그들의 함수값이 어떠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했지. 맞아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함수가 자,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 개형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은 y는 절대값 x 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해돼요? 절대값 x분의 1이란 그래프를 그렸어. 그게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 그럼 내가 다음과 같은 걸 따져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는 무엇일까? 이해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0이겠죠?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둘 다 따져야 된다 그랬다, 그지? 자, 그런데 이거 봐봐. x가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아주 커지기만 하겠지. 우리가 실제로 이걸 점근선이라 표현하잖아요. 맞죠? 자, 먼저 이거 하나 배워봅시다. 얘들아, 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분수를 바라볼 때는 숫자 0분의 숫자 1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어요. 맞지? 맞아.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어. 이해돼요? 그런데 얘는 존재합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친구는 이런 말뜻이에요. 이 그림에서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어딜 향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0.1분의 1은 뭐예요? 10. 0.01분의 1은 뭐죠? 100. 0.001분의 1은 뭐죠? 1000.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분모가 10배씩 작아질 때마다 함수값이 10배씩 커져요. 그러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작아진다라고 해볼게요. 0이 되지는 않은 채. 무슨 말이에요? 딱 0은 아니야.
리미트가 붙으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는 말은 그게 a가 딱 되진 않아. 그게 딱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함수값이야. 이해돼요? 나는 지금 함수값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가까워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점점 자 동영상처럼 생각을 해봐. 점점 분모가 작아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 너네 10대 손자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0.00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럴 때마다 이 값은 어떻게 되겠니? 엄청 커지겠죠. 그런데 그걸 딱 정의할 수는 없지. 어떤 큰 수라고 정의할 수는 없잖아. 왜? 분모가 더 작아지면 그만큼 더 커질 거니까. 그래서 아주 큰 i를 우리는 숫자가 아닌 그냥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양의 무한대라고 읽어요. 양의 무한대. 이해돼요?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들은 값이 아니에요. 이건 값이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그냥 그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야. 그냥 큰 상태, 존나게 커요 라고 하는 그 말뜻 그 자체라고. 값이 아니에요. 수렴이라고 하려면 값으로 보여야 돼.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10, 20 이렇게. 근데 그냥 커지고 있어요.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아이를 양의 무한대라고 쓰고, 이때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이따 얘기할게요. 수렴하지 않으면 또 발산이에요. 근데 발산의 종류의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는 겁니다. 이해요? 됐죠? 이거 안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쓸게. 잘 봐.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양 사이드가 위로 모두 점교선처럼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양의 무한대라고 쓸 수 있지. 썼지만 수렴한다라고 하진 않는다. 이해돼요? 그런데 참고로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매품. 자, 이거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이 숫자 옆에 플러스를 붙인다는 거는 좀 이따 한 10분 뒤에 얘기할 거지만 이걸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우극한.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0으로 간다라는 말은 양방향 다 이야기한 거잖아. 오른쪽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왼쪽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만 이야기할 때를 그냥 여기 숫자 옆에 작게 플러스를 써주는 거야. 플러스 0 아니야. 뭐 예를 들어 0 플러스,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써줘. 어쨌든 이 오른쪽만 이야기할 거야 지금. 뭐 자세한 건 이따 얘기할게. 그때 가우스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우리 레드반이잖아. 그럼 이런 거 바로바로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보세요. 자, 생각을 해봐. 그냥 절대값 x는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거기에 가우스라고 하는 껍데기가 하나 씌워져 있어. 그럼 0.0000000에다가 가우스를 딱 거쳐 튀어나오면 걔는 뭐겠니? 어? 1이요. 어? 0.00000000000000000000005의 가우스 뭐예요? 0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건 뭐겠니? 뭐라 써야 돼? 양의 무한대로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뭐라 써야 돼? 0. 어? 이거 뭐라 써야 될까? 이거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존재해. 어떤 큰 덩어리가 존재해. 근데 말로 할 수 없을 뿐이야.
그냥 양의 무한대로 표현할 뿐이야. 얘는 정의되지가 않아요. 정의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0으로 가는 것분의 1은 양의 무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0으로 가는 녀석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무한소라고 해요. 그래서 무한소하고 그냥 0하고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선생님 저는 옛날에 배울 때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렇지 중학생한테 이런 거 가르치진 않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현실에 써먹어야 돼. 현실에 써먹진 않겠지만 이제 시험 봐야 되잖아. 봐야 되잖아. 네. 개념을 잘 이해해. 절대값 x분의 1은 x가 0이 살아있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이건 살아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그냥. 엄청 커. 근데 가우스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도입을 해버리면 가우스는 정수값만 내기 때문에 0점 몇몇몇몇의 정수값은 뭐예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분의 1은 뭐겠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의되지 않는 거죠. 둘 다 극한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지 않죠. 정확하게. 근데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거야. 이해돼요? 얘는 값이 아닌 큰 상태로 발산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는 그냥 정의되지가 않아요. 무슨 차이지 알겠니?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자, 잘 보세요. 세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이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걸 배우지는 않아 지금 현재. 그럼 우리는 다 뭐하고 있냐면 그들의 함수를 그려요. 그 걔가 어디로 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요. 알겠니? 극한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은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규칙 하에 얘는 내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배우는 거지. 처음에는 다 확인하는 거야. 왜? 실제로 x가 움직일 때 f가 어딜 향하는지 봐야 돼. 알겠니? 동윤아 앞에 나올래? 힘들어? 왜 그래? 왜? 너무 설레서? 어? That's too bad. 자, 보세요. 자,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 절대값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는 내가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를 그린 걸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이 0으로 모이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0으로 모이게 된다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처박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씁니다. 크긴 큰데요. 그들의 부호가 반대예요. 따라서 이걸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 함수가 무조건적으로 발산하냐 안 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자 보세요. 1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거든. 맞지? 그럼 만약에 똑같은 함수지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마이너스 1로 간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1로 간다는 건 이쪽으로 모인다는 거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1로 모였잖아.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해 주면 돼.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하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떤 함수가 절대적으로 뭐 발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건 아니다. 어디서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어디서? 리미트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똑같은 함수를 할지라도 0으로 보내면 이 새끼 처박히는데 1로 보내면 마이너스 1로 모여요. 그럼 수렴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 함수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문제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극한, 자극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안. 네 번째는 3에서 확인. 이렇게 써놓을게. 그래야 집에 가서 니네 혼자 복습할 때 확인할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우극한, 자극한. 뭐예요 그게? 큰 이번에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 그냥 4번을 왜 있어요? 4번은 그럼 저 4번도 발생하는 한 유형이기 때문에. 알겠죠? 선생님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민서 이해돼? 잘 이해되고 있어. 어? 잘 이해되고 있어. 잘 이해되고 있어? 좋아. 아니 이게 2번에 1번, 2번, 3번, 4번이었잖아. 이게 큰 2번이었잖아. 이제 이 4번 케이스를 큰 3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그러니까 나무 위키네. 그렇지. 나무 위키. 이제 저거 물 갖고 있는 좌는 파란색. 자 보세요. 자극한, 우극한. 자 우리는 수렴하는 극한에서 수렴하는 극한.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녀석을 l이라고 배웠습니다. 이해돼요? 이것에 엄밀한 정의가 필요해. 이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는 리미트 x는 a 마이너스 fx는 l이다. 일단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함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른쪽만을 이야기하는 걸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리미트 x가 a에 대한 우극한을 쓸 때는 그 값 오른쪽에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fx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가 어디를 향해 가? l로 가. 그게 L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만을 이야기할 건데 이 왼쪽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A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쪽에서 A로 가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범위에 있는 X들은 A보다 큰 아이들이에요. A보다 커요. 이 범위에 있는 X들은 A보다 작아요. 이해돼요? 이 범위에 있는 아이들은 X-A가 양수야. 이 범위에 있는 아이들은 X-A가 음수야.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 A로 가까이 가긴 간다는 거는 A보다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뜯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를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이 아이를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우좌의 말뜻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그게 같아야 돼. 그게 같아야 돼. 같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이면 참이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알겠니?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이거는 값이에요. 값. 이건 값이야. 무한대 이건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는 좌와 우가 무한대로 모이고 있지만 이건 같은 건 맞는데 이거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한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으로서 같으면 우리는 수렴합니다라고 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거는 사실 우극한과 좌극한을 두 번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 한 번 봐야 돼, 좌 한 번 봐야 돼. 그들이 뭐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 관계입니다. 얘이면 얘고요. 얘가 돼야 얘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등호가 얘들아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경우의 수가 발생해. 만약에 이들이 같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지울게요. 좀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보시다시피 우극한은 어디로 가요? 자, 쉬워요. 3으로 가는 거죠. 좌극한은 어디로 가요? 2로 가는 거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지. 이걸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그 말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발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발산이 무슨 나중에 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야지만 발산인 줄 아는데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인 거야. 수학에서. 실생활에서는 발산이 무슨 이렇게 팍 터지는 것 같겠지만 수학에서는 수렴하지 않는다랑 발산이랑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이 2번 아까 전에에서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있지만 좌우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도 발산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또 봐봐. 분명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때요? 함수값은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극한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거는 함수값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함수값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말 그대로 어디로 모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디로 모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얘들아 어떤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좌우 극한이 같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꼭 그런 건 또 아니야. 뭔 소리예요? 해보세요. 자, 극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크게 두 종류가 있다. x를 a로 보내는 극한. x를 어떤 값으로 모을 때의 꼬라지를 보는 극한이 있고, x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이 있다. 다르지. a에 대한 극한을 따질 때는 그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모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볼 때는 저기 오른쪽 끝으로 보냈을 때 걔네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봐봐. 선생님은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2차 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될까? 쉽게 생각해서 오른쪽 끝으로 한없이 보내봐.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디로 가겠니? 그들의 함수값은 어딜 향해 가겠니?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미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fx는 어디로 가겠니?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왼쪽 끝으로 보내도 그들의 함수값은 위로 치솟잖아요. 이해돼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 대해서 갈 때 0에 대한 fx로 갈 때 다시 0에 대한 우극한으로 할 때 fx는 어디로 가니? 자, x가 0 오른쪽으로 보내. 그럼 그래프 개형을 보는 거야. fx가 어디로 향해 처박히고 있니?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0에) 대한 자극한으로 갑니다. fx는 어디로 가니? 네. 왼쪽을 보니까 이렇게 가네. 결국 거기도 1이네. 그럼 이 둘은 일치하네. 1로. 따라서 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1이라고 써줄 수 있네?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럼 내가 또 이야기했지만 함수가 뭐 발산하니 수렴하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어디에서가 중요한 거다. 이해돼요? 네. 간단하죠? 지금 내가 대충 극한 얘기하고 바로 계산 문제 넘어가도 되는 걸 안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개념 똑바로 잡아야 돼요. 알겠죠? 다음 잘 보세요. 자, 우리는 y는 x분의 x-1분의 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지워되죠? 네. 이쪽에 쓸게요. 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3. 그렇지. 오른쪽 끝으로 보내면 아까는 위로 치솟았는데 지금은 어때? 특정한 값으로 들어가잖아. 그게 점근선이잖아. 따라서 3이야. 이해돼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리미트, 자 또 물어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니? 역시 3으로 간다. 왜? 왼쪽 끝으로 보내도 3으로 가긴 가잖아. 이해돼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얘들아,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는 어떤 특정한 값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을 따지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좌우 개념이 없어요. 졸라 큰 값인데 그게 뭔 줄 알고 오른쪽 왼쪽을 따져요. 그냥 오른쪽으로 딱 보냈을 때 그 개형이 어디로 가느냐고,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읽어주라고. 3이잖아요, 둘 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A로 갈 때는 반드시 좌우 극한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무한대로 보낼 때는 그냥 그 함수가 향하고 있는 곳을, 그 함수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는가, 3으로 수렴하고 있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또 공부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3이라 썼어요. 그럼 이 값이 3이라는 이야기야, 3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이게
fx가 딱 3이 아니라 그랬다 얘들아. 이해돼요? 그러면 3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3은 극한 값이죠. 그럼 얘는 3보다 클까 작을까? 자 그래프 보세요. 3보다 클까 작을까? 크다. 자 밑에 거 봐봐. 내가 3이라 썼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새끼 3보다 클까 작을까? 작다.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작다. 작다고. 자 그럼 얘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3 플러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도 3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겠지. 물론 저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쓰진 않아요. 저게 사용될 때가 있다고. 나중에 뭘까요? 언제 사용될까 윤정아?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라는 걸 해요. 극한을 갖다가 막 합성을 해. 합성함수 되어 있는 녀석의 극한을 따져. 그때는 우리가 이 중간 과정에서의 이 3이라고 썼지만 사실 그게 방향이 살아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3이 딱 3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합성함수 생각해봐요. 자 봐봐. 합성함수는 동글뱅이가 3개 필요하죠. 맞아요? 자 봐봐. 이쪽 동글뱅이에서 이쪽 동글뱅이로 바로 대응시키는 걸 함수지. 근데 그 바로 대응된 녀석을 다시 정의역으로 사용하고 한 번 더 대응시키는 걸 합성함수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리미트가 붙어있어. 3으로 가. 그럼 그걸 3이라고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걸 한 번 더 대응시켜야 되거든. 그걸 3을 집어넣을 때하고 3 극한을 따지는 거하고 이 두 번째 함수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최초에 따지는 것이 리미트가 붙어 있는 것이라면 중간에 나오는 이 데이터가 여기서는 3이라고 종결시켜도 되지만 한 번 더 정의역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읽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왜? 자, X축은 딱 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갖다가 걔보다 큰 거, 얘 작은 거 이렇게 따지지. 근데 Y축은 어때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위면 걔보다 큰 거고 아래면 걔보다 작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 향해 온다면 위에서 거기로 기어 들어가면 우리는 그 값으로 큰 쪽에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 거기로 기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값보다 작은 쪽에서 기어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걸 나중에 한 번 더 살려줘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수렴한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리미트, 자, x가 보세요. 1에 대한 우극한 fx 뭐라고 하면 될까? 자, 1에 대한 우극한 양의 무한대. 그렇지. 리미트 x가 1에 대한 자극한 뭐라고 하면 되겠니? 음의 무한대. 알겠니? 네.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거 하나 그냥 쓰고 갈게요. 물론 수투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 쓰고 가면 점근선이라는 걸 배웠죠. 점근선의 수학적 정의가 얘입니다. 이해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풀마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는 x 이퀄 a를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함수 fx가 있어. 근데 a로 보내. 양수든 음수든 어디로 보내. 근데 fx가 그 a로 가까워질 때 치솟는데 그 점근선인 거야. 이해돼요? 그 a를 타고 올라가거나 타고 내려간다는 뜻이야. 무한대로 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걸 우린 점근선이라 불러요. x 이퀄 k 점근선.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왜 이렇게 다 짜게 지니?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가 만약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지 않고 어떤 l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는 y 이퀄 l이 점근선이야.
생각을 해봐. 일반적인 2차 함수나 3차 함수, 1차 함수 머릿속에 대형 그려봐요. 3차 함수 못 그리겠지만 1, 2차 함수 그려보세요.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원래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유리함수 같은 걸 생각해봐. 오른쪽 끝으로 보냈는데 어디 수점할 거 아니야. 그걸 점근선으로. 아무리 오른쪽으로 보내도 그 fx가 그 값에 닿지 않고 거기로 기어 들어간대. 그걸 점근선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점근선의 수학적인 정의가 사실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니네는 유리함수 배울 때 이걸 그냥 배우지 못했을 뿐. 왜? 모르는데 어떻게 배워? 근데 원래 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극한에는 두 종이 있다. A로 갈 때의 극한. 그럼 거기에서는 자 A로 가. 거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 극한이 같아. 그러면 그때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그럼 다르거나 발산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이러면 우리는 발산한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x를 오른쪽 끝으로 당기거나 왼쪽 끝으로 보냈을 때 그 fx가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그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그래? 그러면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특징인 게 예를 들어 이과 친구들은 이제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미적분이라는 단어를 배우잖아.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거기에는 1단원에 자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만 들으세요. 1단원에 수열의 극한이란 걸 배워요. 우리는 지금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야. 거기서는 수열의 극한을 배워. 그럼 거기서 뭘 배우냐면 리미트 n이 뭐 어디로 갈 때 an 이걸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수열 안 배웠구나.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예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또 수열은 자연수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연수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그래서 n이 5로 갈 때 an 이런 거는 자 수열의 극한에서 이때는 또 재미가 없어서 안 해. 왜? 왜냐하면 수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그럼 5 다음에는 6, 그 전엔 4 이렇게 되지 5에 대한 좌우 극한을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이런 거 안 한다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또 이걸 안 해요. n이 a로 갈 때 이지를 안 해.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이건 실수범위니까 x가 a로 모이는 상황을 우리가 실수범위에서 상상할 수 있는데 자연수가 5라는 걸 기준으로 좌우 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 5로 어떻게 보여? 5 전에 4고 5 다음 6인데 그때는 안 해. 그때는 또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갈 때만 해. 그때는 또 그런 어떤 단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그래서 다루게 되는 어떤 x가 뭐 실수범위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열이야? 그러면 x를 n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어떤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때는 또 재미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는 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근데 함수에선 이게 거의 주된 이야기예요. 이 어떤 특정한 값이 x로 갈 때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그리고 이 수투에서는 또 저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10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래? 재밌지 않았어. 뭐라고? 수업보다 재밌다고? 근데 이게 수업보다 낫지 않아? 수가 재밌지. 수학 아까도 할거 재민이 형도 수가 있어. 그리고 아, 예. 수학이 어려워. 재민이요? 그것보다